자, 어젯밤에 1시쯤에 울산 부시장 송병기의 구속영장을 명재근 판사가 기각시켰습니다. 이 명재근이는 지난 10월 초에 조국 동생 조건의 영장을 기각시켰죠. 그때도 멀쩡한 조건을 아프니 어쩌니 하면서 기각시켰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시켜버렸어요. 새해 첫 백두부터 그랬습니다. 지난 30일, 흔히 이럴 때 구랍이라는 표현을 쓰죠. 지난 30일 날 공수처가 통과된 이후에 이자들은 이제 검찰의 모든 수사를 확실히 뭉개버리기로 작정을 하고 울산의 선거 조작 문제의 핵심, 어제 윤석열 총장이 신년사에서 선거 조작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수사를 강하게 하겠다 했는데 곧바로 영장 판사 명재근을 통해서 송병기를 영장 기각시켜버림으로써 이제 그 윗선으로 수사가 전개되는 부분을 무력화시킵니다. 아마 앞으로 눈 딱 감고 전부 다 기각시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송병기가 청와대 행정관과 당시 김기현 시장의 비리들을 제보함으로써 시작되었던 이 수사가 이제는 벽에 부딪히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검찰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 발생했는데도 어떻게 영장을 기각시킬 수 있느냐. 그리고 신문 과정에서 피의자가 범죄 사실을 인정했고 수사 과정에서 이 피의자들이, 이 사건 관련자들이 말 맞추기를 시도했는데 이 기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납득이 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송병기 집을 조사해서 청와대가 송철호 출마와 또 이 당내 경쟁자 임동호 등 그리고 타당의 본선 경쟁자 김기현 당시 현 시장, 이 사람들을 낙마시키기 위해서 전개되었던 공작들이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병기의 혐의를 충분히 입증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기각 사유로 송병기가 이 사건 당시에 공무원 신분이었다라는 것을 언급을 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대한 공소시효를 송병기의 변호사 주장대로 6개월로 봤다는 겁니다. 참 기가 찬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과정에서 이루어진 비리는 6개월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그래서 흔히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에 6개월 안에만 안 잡히면 괜찮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을 언급하면서 마치 이 사건을 단순한 선거 부정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사건은 단순 선거 부정에 대한 입장이 아니라 그야말로 아주 권력이 동원된 체계적인 선거 공작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런 식으로 정권이 한 것은 새 백두부터 송병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수사가 위로 올라오는 부분을 전부 차단하고 검찰 수사를 깔아뭉개버리고 밟아버리겠다라는 의지를 명확하게 보여준 걸로 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조국이 기소됐는데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조국의 그 정경심과 관련된 혐의가 11개로 이렇게 불구속 기소됐는데요. 자,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 4건이 있고요. 장학금 부정수수, 그러니까 딸이 부산대 의료원 원장 노환중이, 그때는 부산대 의전 교수일 때 노환중이로부터 200만 원씩 6번 받은 것 중에 3번은 조국이 민정수석이 되고 난 이후라서 이것은 조국에게 준 뇌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모펀드에서 2건이 있고요. 그리고 증거 조작에서 2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드러난 건 중에 기가 찬 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이 친구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그 서울대 법대 나와가지고 조국 후배이자 제자인 최강욱 변호사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 그 저널리즘 제인가 하는 KBS의 가장 편파적인 정치 프로에 나와서 그 압축거리기 시작했던 변호사입니다. 이 친구가 청와대 가기 전에도 그 프로를 이야기하면서 뭐 저런 인간이 있나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 최강욱이가 그때 이제 이 저널리즘 제인가 그 프로에 출연해서 떠들다가 곧바로 몇 달 있다가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강욱이가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들어간 부분에 대해 조국하고의 서울대 인연이 좌우되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의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조국 부하인 최강욱이가 공직기강 비서관실로 들어가기 전에 로펌의 변호사일 때 조국 아들의 인턴 활동을 가짜로 위조해서 만들어서 조국에게 건너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조국 아들은 뭐 하려고 로펌에서 인턴 활동을 한 경력을 갖다가 위조 이렇게 해서 받았냐? 그거는 조국 아들이 지금 로스쿨에 들어가려고 굉장히 많이 쑤셔댔죠. 그래서 로스쿨 들어가려고 여러 학교를 두드리다가 이것도 저것도 잘 안 되니까 지금 문정인이 밑에 연세대 정외과 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거기도 또 딸이 환경대학원,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적을 넣어놨다가 곧바로 부산대 의전원에 간 것처럼 아마 연세대 정외과 대학원에 넣어두고는 지속적으로 조국의 배경으로 로스쿨을 가려고 계속 시도를 했을 거예요. 적을 둔 거죠. 그런데 로스쿨에 시험을 치던 때인 2018년 10월에 충북대 로스쿨에 들어가기 위해 그 당시는 지금 변호사이던 최강욱이 명의로 로펌의 인턴 활동 확인서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제출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자기 로펌에서 허위로 떼가지고 조국한테 준 사람이 최강욱인 거예요. 그러니까 최강욱은 조국 아들이 로스쿨에 들어가게 만들기 위한 스펙을 만들어주는 노릇을 했다는 거죠. 가짜로, 허위로요. 자, 이거는 그러고 그 대가로 지금 공직기강 비서관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걸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야말로 조국 아들의 비리를 도와주고 스펙을 만들어주고 그 대가로 1급 비서관직을 조국 밑에서 꽤 찼다면 이거는 바로 지금 구속시켜야 되는 사유죠. 근데 검찰이 넣으라 하니까 이 친구 나오지도 안 하고 그냥 문서로 그냥 조국 아들이 지 로펌에서 일했다. 이런 식으로 보내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국이 민정수석을 그만두고 법무장관이 될 때 형식적으로라도 검증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 검증을 누가 하느냐? 조국은 자기 후임 민정수석으로 검찰 출신도 아닌 감사원 사무총장 출신이자 카이, 그러니까 한국우주항공의 사장 출신이던 김조원이를 민정수석으로 갖다 놓고 그 최강욱이는 김조원이 밑에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그대로 있었습니다. 근데 김조원이가 아마 민정수석 되는 데는 조국이 거의 추천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국은 아주 약체, 즉 민정 업무를 수행할 만한 역량이 좀 부족한 사람을 간판으로 데려다 놓고 그 밑에 지가 꼽아놓은 비서관들이 실세로 움직이도록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이 조국 법무장관이 결격 사유가 있는가 없는가를 검증했다는 겁니다. 지금 문 정권이 돌아가는 방식이 이 하나의 사건에 다 압축되어 있습니다. 조국과 정경심이는 공소장에 따르면
저거 아들 입학 정형에서 로스쿨 최강욱 명의의 허위 인턴 확인서를 3차례나 제출했다는 거예요. 2017년 10월에 아들이 이제 국내 대학원에 진학해야 되는데 로스쿨로 이제 보내려 하니 당시 조국은 민정수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펌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최강욱이한테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총 16시간을 변호사 업무 보좌 자료 정리 영문 번역을 했다라는 허위 인턴 확인서를 좀 보내라 해서 이메일로 이렇게 보낸 뒤에 날인까지 이래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국의 아들은 이 서류를 고려대 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해서 연세대 대학원에 이렇게 합격이 됐죠. 또 그 다음에 연세대 대학원에 다니면서도 끊임없이 지금 로스쿨을 들어가려고 시도를 했는데 충북대 로스쿨 입시에서 1년 전에 받았던 허위 인턴 확인서에 또 부부가 시간을 조작합니다. 그러니까 최강욱이 떼준 것도 가짜인데 조국 부부가 또 시간을 16시간에서 368시간으로 23배나 늘려서 문서를 위조했습니다. 자, 조국이 기각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조국 수호를 외치는 머리가 깨져도 문바라는 또라이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해명을 하기 바라요. 이것만 날짜를 고쳤습니까? 지금 이뿐만 아니라 과거에 키스트에서 조국 딸이 일했던 그것도 가짜죠. 일했던 거기에서는 성실하게 나가지 않아서 인턴 활동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키스트에 있던 동창한테 하나 엉터리로 받아가 그걸 또 고쳐가지고 정경심이 제출했다는 내용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위조의 위조까지를 만드는 어떻게 청와대의 민정비서관으로 공직자들을 감찰하는 역할을 하면서 저거 아들내미를 위해서 로스쿨 위조 서류를 보내라고 저 후배한테 이야기하고 그 보낸 놈을 이 놈이라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아니죠. 어떻게 꼽느냐는 겁니다. 공직기강 비서관으로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주고받았는데 위조를 할 때 기존 확인서를 스캔한 다음에 거기에 인장 부분만을 오려내서 위조 확인서에 또 붙여놓고 출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가 컴퓨터로 위조하는 데는 아예 시스템화되어 있다는 거죠. 자, 민변의 사법위원장을 지낸 최강욱이는 2018년 9월에 이렇게 도와주고 난 뒤에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들어가서 조국이 그만둘 때까지 1년쯤 같이 일했고 지금 이 최강욱은 업무 방해의 공범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충북대학교에 이렇게 업무 방해한 부분은 공무집행 방해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충북대학은 국립대학이잖아요. 충북대학 로스쿨은요. 그래서 자신의 비리를 갖다가 공직기관 비서관이 지금 덮으면서 저렇게 버티고 있다면 자기는 자기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면 공직기관 비서관이 될 수 없지요. 직무유기도 해당될 수 있는다. 직무유기도 해당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조국은 유학 중인 아들이 지금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온라인 시험을 민주주의라는 제목으로 데모크라시 민주주의에 대한 글로벌 이해 이런 과목 시험을 본다는 연락을 받고 시험 시간에 맞춰서 대기하고 있다가 이 조국 아들한테 스마트폰으로 전달받은 문제를 풀어서 답을 보내줬다는 겁니다. 한 달 뒤 똑같은 시험에서도 가독성이 떨어지니 이메일로 보내라 해서 2차례에 걸쳐 객관식 총 20문항 답을 전송해 줬다는 거예요. 그 결과 조국 아들은
그 과목에서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A 학점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거는 조지 워싱턴 대학의 성적 사정 업무를 방해했다는 거죠. 그리고 조국 부부는 아들이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장학금을 받은 것도 또 조작했다는 거예요. 국내 연세대, 고대, 충북대 뭐 이런 대학원 입시에 총장 장학금으로 아들이 5만 1,000달러를 받은 게 전부인데 대학 및 동문 장학금 명목으로 2만 9천 달러를 더 받아 총 8만 달러를 받았다고 그것도 또 장학금 수령 내역도 거짓말로 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짓거리를 하고 정경시민은 제가 여기 있는 유일한 이유는 사법개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사법개혁의 십자가를 메고 있는 마치 희생양인 양 이야기를 하고 있고 조국 변호인은 상상과 허구에 기초한 정치적 기소라 했습니다. 이거 상상과 허구에 기초한 이 말 어디서 억수로 많이 듣던 이야기죠. 조국이 한 3년 전에 박근혜 정권이 자신들에 대한 공격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판을 하니까 그때 조국 등 이 좌파 진영들이 그 내용들을 엄청나게 비난한 바 있습니다. 이제 자기한테 주어지는 이 모든 것을 상상과 허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정월 초하루부터 조국 일가는 여전히 그냥 좀 제정신이 아닌 채 새해를 또 시작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